노트를 통해서 AI 시대에 생존을 하려면은 나만의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노트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었고 AI가 내 글을 따라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글의 목표는 두 가지. 글을 통해서 나란 사람이 누군지 파악을 하고 이후에 나와 같이 AI는 글을 쓸 수 있을까? 먼저 이제 기존에 썼던 제 글들을 한 10개 정도 준 다음에 클로드한테 저는 분석을 시켰어요. 분석을 시켰을 때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회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이 예시글을 두고 판단을 부탁해주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읽고 관련 전문가를 소환을 한 다음에 전문가 관점에서 저를 조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클로드는 특징들을 주었고 이를 요약을 해주면은 저는 뭐 깊은 성찰이 있고 예술적 감수성이 있고 관계와 소통을 중시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부끄러워요 지금요. 너무 좋게 와줘가지고요. 일단 이제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관련 전문가의 관점 네 가지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심리학자, 문화평론가, 사회학자, 철학자 제 글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제 글을 잘 판단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들의 관점에 따르면은 심리학자는 뭐 성격성, 가치관 뭐 이런 요소들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부탁을 했어요. 이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내 노트를 분석을 해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이제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심리학자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내향적이고 사색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썼던 문장이고 마지막 날이면 나는 죽음을 앞둔 상황이 아닐까. 벌써 죽기는 싫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나는 사색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정, 애착, 유양 뭐 이렇게 쭉쭉쭉 써줬어요. 뭐 문학평론가 같은 경우에 실존적인 고민은 마지막 날이면은 나는 살아야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점에서 실존적인 테마가 나타났고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 이건 제가 소설책과 이제 어떤 인스타톤을 작성을 하는데 이 장르를 넘나드는 창작 스타일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 이렇게 분석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줘가지고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을 해줘가지고 내가 모르는 나를 굉장히 심도 있게 알 수 있었다. 라는 거를 첫 번째로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AI로 내가 쓴 글을 분석을 해보고 얘가 과연 내 글처럼 쓸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쓴 글을 주고 내 글을 묘사할 수 있게 그런 절차들을 한번 제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AI가 클로드가 이런 예시를 줬는데 이거를 요약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이를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를 하고 비유와 풍자를 사용한다. 라는 특징을 제시를 해줬어요.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내가 그냥 주제를 하나 던져줄 테니까 글을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주제는 그냥 인생은 OMR이 아닌 서술형 답안지다 라는 내용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냥 클로드한테 줬을 때는 그냥 술술 읽히지만 정형적인 글처럼 느껴졌지만 제 글을 학습해가지고 클로드가 썼을 경우에는 처음에 뭐 학창시절 OMR 카드를 기억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제가 했었던 일상적인 예시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그 OMR 카드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일상적인 예시에서 사회적인 현상으로 확대를 하고 제 글 같은 경우에 스스로 문답형 글이 많거든요. 정답은 무엇인가 하고 독자한테 뭐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식의 제 글을 굉장히 잘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다니지도 않은 대학원 얘기를 꺼내기도 시작해서 없는 할루시네이션도 만들기는 해요.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제가 쓸 법한 글로 나보다 뛰어난 문체로 글을 마무리했다는 점인데 이 문장이 저는 기억에 남아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당신의 인생 문제 OMR이 아닌 서술형으로 풀어가길 바래요. 시간이 걸려도 땀이 날지라도 자신만의 답을 찾는 여정 그 자체가 삶의 가치란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라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중이에요. 찍기에 바빠 남의 답안을 훔쳐보지 말고 떨리는 심장으로 내 글을 써내려 가는 중이에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이야기를. 저였어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긴 했었을 텐데 문체는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이번 회고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역시 회고를 하려면은 좋은 노트가 필요하고 좋은 노트를 하려면 나를 잘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 좋은 노트가 있으면 내 글과 비슷하게 쓰는 게 가능하다. 결국에는 노트를 통해서 AI 시대에 생존을 하려면은 나만의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그 병사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클로드 무료이신가요? 클로드 유료로 사용을 했고요. 아, 제가 클로드를 사용한 까닭은 제가 예시글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GPT한테 넣었을 때 얘가 인식을 못하는데 클로드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옮겨도 얘가 잘 인식을 해줘요. 저는 글을 쓸 거면은 진짜 클로드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클로드 같은 경우는 한국어 작문 능력이 훨씬 GPT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요. 실은 저도 이번 취업 시즌 자기소개서를 클로드를 열심히 썼는데 완전 그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똑똑하거나 논리나 찾아주거나 외부에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가져오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좀 조교수를 두고 인터넷에 좀 세상 물정 밝은 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클로드는 진짜 공부만 해가지고 완전 똑똑해가지고 한 GPT 한 4.3 정도의 능력으로 한국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에서 그렇게 병행해서 쓰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병찬님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내 글을 학습시키고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네. 이 클로드가 조금 센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센스라는 게 우리가 내가 그래도 쓸 법한 내용을 쓰네 아니면 내가 나를 잘 알고 얘가 내용을 작성하네라는 걸 느꼈을 때 센스 있다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센스가 있다라고 느꼈었고요. 글 예시 중에 제가 비유랑 예시를 많이 들거든요. 보통 그래서요. 그랬더니 얘가 비유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여기 말고도 다른 예시들이 있었었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뭐 문구점에 가면 연필을 모으긴 해요. HB, B, 2B, 제각기 다른 농도로 써지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색깔로 인생을 써 내려가는 중이니까요. 또 그 일상에 있을 법한 예시를 제가 즐겨 쓰는데 클로드가 그 점을 제대로 캐치를 해가지고 썼어요. 네, 저는 그게 센스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첫 번째, 내 기록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유료를 쓰면 더 똑똑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AI가 더 똑똑해질 거니까 나의 기록이 더 많이 쌓일수록 더 센스가 늘어나겠죠. 땡, 감사합니다.